네, 안녕하세요. 스티브입니다. 오늘은 제가 테슬라 모델 3 과연 지금까지 운행하면서 유지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그다음 보험료, 그다음 충전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모델 3나 전기차를 올해 보조금을 통해서 구매를 하시려는 분들은 과연 이 전기차 운행이 정말 저렴한 게 맞냐라는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릴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레퍼럴 코드 때문에 좀 저렴하게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하고 일단 설명은 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차량을 타고 있는데 뭐 저처럼 앞으로 운행을 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것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델 3 그 유지비 설명을 드리기 앞서 테슬라 지금 가격을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네, 테슬라 모델 3 지금 현재 가격으로는 6,979만 원입니다. 원래 저는 이걸 2020년도에 구매해서 6,300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는데 그 당시 저는 보조금을 1,250만 원을 받았고요. 보조금 정책이 작년부터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는데 보조금 영상도 곧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매하게 되면은 6,979만 원이고 제가 알기로 이 정도 가격이면은 보조금을 한 반절 정도밖에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작년에 구매하신 분들이 정말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5,999만 원이었고 그때 보조금을 아마 100% 거의 받았기 때문에 저보다도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가격은 절대 싸진 않습니다. 차량 가격이 싸진 않아서 저도 작년 같은 경우는 주변에 추천을 많이 했어요. 차량이 이 정도 가격이고 보조금 받으면은 테슬라 모델 3를 탔을 때 유지비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줄어든다. 그런데 요즘은 이게 한 작년 기준으로 한 1,000만 원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선뜻 추천하기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지비를 한번 보시고 감안하고 타실 분들에 있어서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차량을 지금 한 16개월 정도 운행을 하고 있고 기존에 탔던 차량은 BMW 320D였는데 바꾼 이유는 아무래도 유지비 때문에 차량을 바꾼 이유가 가장 큽니다. 경유차도 유지비가 많이 들지는 않았었어요. 기름 같은 경우는 뭐 워낙에 10만 원 정도, 7만 원 정도 넣으면은 한 1000km 이상을 갔기 때문에 제가 뭐 기름값이 많이 들거나 하진 않았지만 뭐 세금 그리고 나중에 추가로 발생될 뭐 수리 이런 것들 때문에 전기차로 자동차를 바꾸게 된 지가 한 1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전기차를 타면서 기존의 차량들도 다 좋았는데 처음 자동차는 아반떼 MD를 탔었고 휘발유차 그 다음에는 BMW 320D 디젤차를 탔는데 전기차에서 다시 뭐 휘발유나 디젤차로 넘어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이유는 제가 이 UGB 시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테슬라 모델 3 16개월 동안 타면서 UGB에 대한 계산을 해놓은 표입니다. 약 31,813km를 주행을 했고요. 원래 제가 그 BMW 320D가 있을 때는 1년에 어, 10,000km 좀 넘게 탔던 것 같아요. 만에서 한 15,000km 정도. 테슬라로 타고 나서부터는 주행거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뭐 전기 충전에 대한 비용에 좀 부담도 없고 이게 오토파일럿도 있다 보니까 제가 부산도 자주 가고 여행도 자주 가면서 테슬라 모델을 타고 나서부터는 차량을 타는 주행거리가 많이 늘었죠. 거의 1년 조금 넘었을 때 3만 킬로가 넘었으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계산한 기준은 2020년 9월. 제가 차량을 이때부터 운행을 했고, 지금 1월이지만 12월까지 계산으로 정리를 해서 공유를 드립니다. 제가 충전하는 충전소는 슈퍼차저 테슬라, 그 다음에 환경부, 그 다음에 한국전력, 에버혼, 차지 EV라는 한 5군데의 충전소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슈퍼차저 같은 경우는 9월에는 무료였어요. 이때까지는 충전비가 무료여서 테슬라를 구매하고 한 달 동안은 그냥 무료로 이용을 했습니다. 근데 테슬라를 사고 나서 한 달 후부터 이게 갑자기 유료화가 되더니 돈을 받기 시작해서 13,772원, 그 다음에 11월에는 한 5만원, 12월에는 6만원 정도 비용이 나왔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까지는 제가 이 슈퍼차저 비용으로 충전비가 이렇게 나왔어요. 1월에는 5만원, 2월엔 2만원, 3월에는 한 5만원, 4월하고 5월은 여행을 되게 많이 다녔습니다. 부산도 다녀오고 이러면서 이제 한 10만원 가까이 썼고 6월까지는 16,800원. 그리고 7월부터 지금까지 저는 슈퍼차저의 비용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고 있지 않은 이유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레퍼럴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레퍼럴 코드로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은 차량을 구매한 사람도 1,500km까지 이 마일리지가 주어지고 그 레퍼럴 코드를 이용한 상대방도 1,500km의 마일리지가 주어지게 됩니다. 원래는 11만 원을 그냥 크레딧으로 줬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 킬로미터
이걸 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저는 45,620km를 무료로 슈퍼차저로 이용할 수 있는 크레딧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까지 제가 충전한 내역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레퍼럴 코드를 이용해서 구매해 주신 분들 덕분에 무료로 이렇게 차량을 충전을 하고 있고, V3도 그렇고 V2도 그렇고 지금까지 이제 무료로 충전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제가 충전하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충전을 할 때 주차장에 대한 주차비는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요즘 충전을 많이 하는 뭐 센터필드도 뭐 10분당 뭐 1,500원인가 비용이 나오고, 나의 IFC몰 같은 경우도 30분 이후부터는 주차비가 나옵니다.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그 충전하는 비용 대비 주차비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충전할 때 비용이 거의 들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고, 전 앞으로 좀 테슬라를 타시는 분들이 이 레퍼럴 코드를 좀 잘 활용하셔서 이렇게 무료로 충전을 한번 하시는 게 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5명만 레퍼럴 코드를 이용해도 7,500km가 무료가 되고, 예를 들어 10명이면은 15,000km가 무료가 됩니다. 그래서 약간 15,000km 정도 되면은 한 1년 정도는 거의 무료로 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런 레퍼럴 코드도 좀 잘 활용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으로 충전을 많이 하는 것은 이제 환경부 충전소인데, 이 충전소는 마트에도 꽤 있고 그 휴게소 이런 곳에 환경부 충전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충전할 때 어댑터가 있어야 되는데 전 차데모를 이용해서 충전을 하고 있고, 11월부터는 뭐 2만 원, 12월에 4만 원, 뭐 1월 달에 3만 원. 최근 들어서는 제가 슈퍼차저로 충전을 많이 하고 있어서 거의 이제 환경부 충전소는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 환경부 다음으로 많이 쓰는 곳이 이 한국전력입니다. 요즘에는 제가 집밥이 생겨서 한국전력 충전소를 종종 이용을 하는데, 이 완속도 있고 그다음에 급속도 있어서 최근에 그냥 집에서 충전할 때 한 4만 원, 뭐 이게 10월달에 7천 원 이렇게 나오고 있고, 에버원 같은 경우는 충전소 위치가 좀 애매해요. 근데 가끔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도 아파트의 충전소가 이제 에버원으로 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저희 처가댁에는 에버원이 그 전기차 충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카드를 만들어서 이용 중인데, 뭐 11월에는 4,000원, 12월에는 뭐 7,000원 이렇게 비용이 나오고 있고, 차지 EV라는 것도 이제 가끔 마트 아니면은 뭐 공용 주차장 이런 데에 있어서 카드를 만들어서 이용 중인데, 이것도 완속입니다. 그래서 뭐 2,000원, 뭐 2,000원, 2,700원 이렇게 비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략 월 단위로 보면 충전비가 처음 구매했을 때는 뭐 만 원, 그 다음에 좀 여행을 많이 다닐 때는 뭐 8만 원에서 10만 원, 최대 한 13만 원까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뭐 7천 원, 2천 원, 뭐 1천 원, 7천 원, 4천 원, 뭐 5만 원. 여기 최근에 한국전력은 제가 이제 집에서 집밥으로 충전을 하다 보니까 겨울철 되면서 이제 급속 충전을 하면서 비용이 좀 나왔는데, 총 합으로 보시면 슈퍼차저는 제가 지금 16개월 동안 한 50만 원 정도 썼고, 그리고 환경부는 한 20만 원 정도 썼고, 한국전력은 10만 원, 에버원은 한 만 원, 차지비는 한 5천 원 정도 써서 지금까지 총 한 85만 원 정도를 제가 충전하는데 비용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6으로 나누면 월에 한 5만 원 정도 제가 충전하는데 비용을 썼다 보시면 되고,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뺀 거는 그 주차비는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차비까지 포함시키면은 비용이 늘어나겠지만 대략 충전한 비용만 봤을 때는 5만 원 정도 된다 보시면 되고, 지금까지 총 주행거리는 이제 31,813km 정도 제가 주행을 했고, 이거를 또 1km당 비용을 보면은 한 26원 정도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충전비가 5만 원대라고 하면은 지하철을 탈 때 계산을 해보면 한 7, 8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하철 비용보다도 이 충전비가 조금 더 저렴하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연간으로 봤을 때 12만 원이 나옵니다. 전기차는 이제 CC별이 아니기 때문에 12만 원이 나오고, 제가 BMW 320D를 운행했을 때는 이 자동차세가 53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총 충전비가 85만 원이니까 대략 16개월 동안 발생한 비용이 한 2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보험료나 자동차세도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어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워셔액 정도는 제가 중간중간 갈았고, 엔진 오일 같은 경우는 갈지 않았습니다. 3만 킬로 정도면은 BMW 기준으로 이제 BMW 가이드가 1만 킬로당 한 번씩 가는 거여서 만약 3번 정도 갈아야 되는 주행 거리고,
이게 휘발유 차면은 한 5,000km 정도 알고 있으니까 6번 정도 엔진 오일과 뭐 엔진 필터를 갈아야 되는 키로수라고 보고 있는데 전기차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모델 3를 출퇴근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퇴근 시 왕복 약 80km를 제가 다니고 있고 장거리는 월 1회 전주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약 한 480km 정도가 됩니다. 제가 부산 같은 경우도 가끔 한 번씩 가는데 부산 가게 되면 한 850km 그리고 추가 비용으로는 손세차 월 1회 정도 하는데 저는 한 10,000원 정도 제가 직접 세차장을 가서 하기 때문에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폼포나치 레더코트나 카가이 이런 용품 구매는 종종 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당연히 뭐 세차용품 이런 것들은 전기차 말고도 다 필요한 거니까 이것도 그냥 포함을 시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슈퍼차저는 레퍼럴 코드를 이용해서 마일리지로 받는데 제가 7월부터는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차비가 발생을 합니다. 슈퍼차저 같은 경우는 주차비가 발생하지 않는 곳도 있어요. 뭐 상주 슈퍼차저나 밑에 지방으로 갈수록 없는데 웬만한 서울에 있는 곳은 그 주차장에 이제 슈퍼차저가 있으면은 이렇게 슈퍼차저 충전할 때 무조건 무료가 아니라 마일리지가 있다고 해도 주차비는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비, 워셔액 구매할 때 발생하는 비용 제외하고는 전혀 지금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유지비가 든다고 보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부품도 교체할 것도 없고 충전비, 주유비랑 비교했을 때도 조금 더 저렴하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제가 마일리지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하고 있는 거는 조금 예외 사항이지만 저 말고도 레퍼럴 코드를 이용하면 충분히 저처럼 좀 저렴하게 테슬라를 주행을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급속 충전이 아니라 일반 완속 충전을 하게 되면은 꽤 저렴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전기 비용 같은 경우도 계절에 따라 다르고 시간에 따라 다르긴 한데 집밥이 있는 조건이라고 하면은 더 저렴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급속이 더 비싸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테슬라를 추천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일단 첫 번째는 집밥이 있는 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슈퍼차저가 가까이 있는 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장거리 주행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전기차가 꼭 필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휘발유나 디젤 차량으로 제가 운행을 한다고 하면은 기름값이 4, 50만 원 이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타면 탈수록 부품도 교체도 많이 해야 되고 엔진 오일도 더 자주 교체를 하게 되면은 비용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주행 거리가 이렇게 길다고 해가지고 차가 이제 좀 더 노후됐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배터리 효율이 얼마큼이냐라는 기준으로 차량을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배터리 관리하는 법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기차는 운행을 많이 했다고 해서 이 차량이 노후되거나 뭐 문제가 생기거나 그렇게 보진 않고 배터리가 얼마큼 효율이 좋은지 핸드폰하고 조금 비슷하고 뭐 노트북 배터리 효율을 얼마큼인지 이거 보는 것과 조금 비슷하다라고 봐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전기차랑 일반 내연기관차랑 아이 똑같아 그냥 타면 돼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보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기차를 타기 전에 좀 확인을 하시고 계산을 하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번 영상에 이어서 지금 한 3만 킬로 이상 탔을 때 발생된 비용을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전기차 관련해서 조금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제 영상을 참고하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 전기차가 많아지고 있고 전기차 관리하는 방법, 전기차를 운행 시 주의해야 되는 방법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영상을 올릴 예정이어서 앞으로도 영상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